네, 안녕하세요. 세트랙 아이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은 종속회사가 없습니다. 지금 두 개의 종속기업이 있긴 한데, 주요 종속회사로 인식하고 있진 않고요. 판매 서비스를 위한, 효율화하기 위한, 직접 법인으로, 이게 현지 법인이죠, 또. 특별히 이제 종속기업이 없고, 네, 그 외에 유의미한 관계기업이라든지 금융자산, 투자자산은 따로 확인되지 않고요. 결국 기업은 이제 연결 기준으로 실적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실적 먼저 살펴보면 565억 원에서 620억 원으로 이렇게 좀 증가한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다만 이제 영업 손실이 좀 발생을 했고요. 적자로 전환이 되었죠. 이제 영업 이익은 당기 순이익, 영업이익은 손실이 났지만 당기 순이익은 또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난 분기는 235억 원 적자였다가 지금은 123억 원 흑자로 전환이 됐는데요. 좀 들쑥날쑥하죠. 일단은 이런 흐름을 갖고 조금 이따 손익단에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요. 네, 기업의 이제 매출 비중을 보시면 전체 매출에서 대부분이 90% 가깝게 위성 사업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는 보시는 것처럼 위성 영상을 판매하는 부분에서 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위성 영상을 이렇게 데이터로 기반해서 분석하는 데이터 분석에서 조금 미비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다 아까 확인했던 종속 기업을 통해서 이렇게 좀 세분화돼서 영업을 효율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주력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위성 사업이죠. 결국엔 이 위성 사업에서 기업은 이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위성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쭉 보시게 되면 일단 기업의 이제 섹터라고 볼 수 있는 게 위성 사업이죠. 위성 사업인 일단 아직까지는 방산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또 방산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보셔야 되면 우주랑 섹터가 연결이 되고요. 이제 하긴 하지만 큰 장기 성장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당장은 방산 방위 사업과 직접 연관성이 있다, 이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방산 산업의 특징은 마진이 상당히 낮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군사 관련해서 정부 지출로 이루어지는 매출이기 때문에 마진 폭을 그렇게 이렇게 많이 극대화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이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갖고 기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기업의 이제 최대 주주는 보시는 것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지분율 20%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 전체 특권인 포함해서 지분이 23%인 것을 놓고 볼 때 결국 하나로 에어스페이스가 지금 세트랙 I를 관계 기업이 아닌 종속 기업으로 실질 지배력을 인정받아서 종속 기업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요건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크게 의미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어찌됐든 지금 세트랙 I의 최대 주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 이렇게 좀 일단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언제 지분 투자를 했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세트랙 I에게 투자를 한 그런 형국이 되겠죠. 투자를 해서 결국에는 이 우주 산업 또는 위성 시스템 핵심 부품에 대해 이 세트랙 I와 시너지를 좀 높이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좀 보이고요. 세트랙 I 입장에서도 하나라는 대기업의 이제 영업망을 통해서 글로벌로 수주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좀 생긴 모멘텀이 되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네, 여기 보면 얼마 되지 않았네요. 유상증자 3자 배정을 통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최대 주주가 된 것 같고요. 21년 5월 달이니까 지금 작년입니다. 작년에 지금 최대 주주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이제 투자를 받으면서 세트랙 I가 이제 본격적인 투자 여력을 이제 인정받은 그런 이벤트라고 보여지고요. 이때 최대 주주의 변경이 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기업의 이제 주력 제품인 위성 사업은 결국에는 이제 주문 생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수주를 받아서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수주 상황을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은데요. 수주 상황, 수주 잔고가 확인이 되죠. 지금 수주 잔고가 현재 1,600억 원 수준으로 지금 22년 3분기 기준으로 1,600억 원입니다. 아까 매출과 비교를 해보면 사실 매출이 600억 원임에 불구하면 지금 수주 잔고는 훨씬
한 많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연 단위로 보게 되면 네, 지금 21년 기업의 이제 매출액이 740억 원 규모였으니까요. 지금 수주 잔고는 뭐 현재 보통 연간 매출액이 한 2배 정도 누적돼 있는 상황이다. 뭐 결국에는 뭐 장기적인 뭐 단기 장기 포함해서 기업의 이제 실적 면에서는 뭐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여기 주요 매출처의 비중을 놓고 보시면 뭐 국방, 과학, 뭐 정부기관 등에 이제 이렇게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결국에는 이런 세트랙 아이가 주력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위성 사업은 아직까지는 이제 군사라든지 방위, 방산 관련된 뭐 이런 섹터라고 보여지는 게 뭐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뭐 스페이스 영역까지 확대될 여력은 충분히 있고요. 이제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볼 때 결국에는 위성 관측 전문 기업으로 지금 세트랙 I가 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보된 것은만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주요한 것은 우리나라 주요 국방 관련된 매출 비중이 상당히 의미 있게 잡히고 있고, 또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대기업이 또 투자를 하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 위성 사업 관련해서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확인된 부분이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우리가 뭐 스페이스라든지 또는 뭐 미래의 뭐 섹터 산업 성장을 위한 섹터를 볼 때 너무 먼 미래라고 보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좀 상당히 오랜 기간 또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한 것은 중장기 성장성 확보 또는 모멘텀에 대해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한 사실이고, 앞으로 위성 산업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나 뭐 전 세계적인 성장률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성장을 할 거고요. 뭐 모멘텀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이게 과연 얼마나 빠른 안에, 단기간 안에 우리가 이제 투자에 대한 성과를 올릴 수 있는지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투자를 아주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뭐 길게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 뭐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뭐 언제까지나 이렇게 우리가 묶어두고 묻어둘 수밖에 없는 투자를 선호하지 않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수주 상황에서 이제 좀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죠. 아까 봤던 지금 매출액 대비 한 2배 정도의 수주 잔고가 일단 확인이 됐고, 따라서 그 수주의 내역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수주 계약, 수주 잔고의 현황, 이제 좀 내역을 쭉 살펴보시면 뭐 하나하나 우리가 일반 투자자가 이게 디테일한 부분을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수주 총액이 굵직한 거 위주로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좋은데요. 일단은 이게 빠르게 매출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인지, 공사 기한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좀 체크를 해보면 뭐 의미가 있겠죠. 지금 일단 진행률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미청구된 공사 금액이 뭐 310억 원 규모죠. 어느 정도 이미 진행률 공정률에 따른 미청구 공사분이기 때문에 뭐 또한 발주처들에 대한 뭐 신뢰도도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미청구 공사분이라 그래서 뭐 당연히 부실로 이어질 만한 가능성도 상당히 낮은 업체들이고요. 뭐 정부기관 또는 대기업 뭐 이런 위주기 때문에 그렇고, 결국에는 이 단기적인 310억 원의 정도에 대한 매출 인식은 뭐 빠르게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결국에는 지금 기업이 이제 인식하고 있는 연구 개발 관련된 인원들로 이 맨파워로 계산을 해서 가동률을 했는데 지금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 장치 산업이 아니고 또 연구 개발에 이제 집중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뭐 사람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치를 갖고 이제 실적을 올리고 있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기업이 이제 Q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없고, 이게 P죠. 단가 자체가 높아져야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것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매출액이 뭐 빠르게 드라마틱하게 뭐 점프업이 되는 그런 모멘텀을 기대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구조적으로 어려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뭐 하지만 뭐 꾸준히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뭐 그런 기업이면은 뭐 틀림없습니다.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직접 연구 개발을 통해서 제품 하나하나를 뭐라 그럴까요? 뭐 장인 정신에 의해서 만드는 뭐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가동률, 맨파워를 중심으로 한 가동률에서도 확인했듯이
뭐 이렇게 갑자기 매출액이 늘어나거나 뭐 이런 드라마틱한 영향은 있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적 중심으로 좀 먼저 보면 매출액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줄어든 원인을 좀 보겠습니다. 뭐 일단 매출 원가에서 좀 크게 늘어난 부분이 있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이제 주력 제품 위성 사업은 뭐 대량 생산하는 게 아니고 소품종 뭐 이렇게 직접 고객의 요구에 제품의 사양과 성능을 결정하는 뭐 이렇게 완전 뭐라 그럴까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하나하나 직접 뭐라 그럴까요?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재고 자산에 대한 영향은 전혀 받진 않겠죠.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재고 자산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뭐 가장 재고 자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단에서 늘어난 게 아니고 뭐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 원재료에서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결국 기존에 이제 기업이 이제 갖고 있는 원재료를 늘어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재고 자산이라고 보여지기에는 좀 어렵고요. 뭐 기업은 재고 자산이라고 할 만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 재고 자산에 대한 뭐 이런 인식되는 부분은 전분기 대비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인건비죠. 아까 맨파워 중심으로 가동률이 운영되던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232억 원 지금 현재 인식을 했는데 작년 전분기에는 200억 원이었죠. 벌써 이제 종업원 급여 인건비에서 이제 30억 원 가량 크게 지출된 부분이 있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외주 가공비가 크게 늘었습니다. 200억 원. 지난 분기에는 뭐 약 87억 원이었는데 100억 원 가량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종업원 비용이 늘고 외주 가공비가 좀 늘었죠. 뭐 실질적으로 매출 인식을 하면서 이제 작업량이 늘어난 그런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이 작업량이 늘수록 지금 손익단에서는 그렇게 마진폭이 아주 상당히 저스트하게 움직이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주 원재료에 대한 환율적인 부분도 조금 적용을 했을 것으로 보고요. 환율이 많이 좀 급등하면서 매입액이 좀 늘어난 부분도 직접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기업도 이번에 이제 강달러 영향으로 인해서 구입하는 단가 자체가 조금 높아짐으로 인한 타격을 좀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뭐 환율 변동에 따라 영향을 좀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는 그런 재무 상태죠. 결국에는 이 위성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주요 제품에 대한 뭐 수급 문제가 그렇게 평이한 그런 모습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죠. 아무래도 좀 납기가 좀 긴 부품들도 많고 또한 전략물자로 수출 통제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을 테고 좀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지금 원재료 조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또 환율 영향까지 또 받았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비용면이 조금 더 오히려 부담이 많이 됐을 그런 구조죠. 그런 구조적인 모습으로 좀 보여집니다. 뭐 실제 이 전체 매입 총계를 놓고 보더라도 지금 이게 22년 이제 21년 사업 보고서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기준의 지금 매입 총계와 비교를 해보시면 252억 원을 인식했던 뭐 작년도 사업 보고서 1년치 이제 매입 총계 기준인데요. 지금은 뭐 3분기까지겠죠. 3분기 말 기준으로 벌써 300억 원 가깝게 이렇게 매입이 인식이 됐고 특히 이제 3분기까지 평균 환율을 1,200원대로 적용을 했다고 본다면 글쎄 가장 비쌌을 때는 뭐 매입을 조금 조절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아무래도 1,200원대를 깼죠. 뭐 1,400원, 1,500원대, 1,300원, 1,400원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 부담은 상당히 더 커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4분기 들어서면서부터는 조금 더 매입 총계에 대한 부담이 좀 높아졌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그런 영향으로 지금 영업 손실이 이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환회지 관련돼서 좀 기업에 좀 관심이 좀 높아져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당기 순이익이 이렇게 적자에서 흑자로 늘어나게 된 원인은 금융 수익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게 환해지 관련돼서 뭐 이렇게 뭐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거보다는 보시면 파생상품 평가 이익이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123억 원 수준으로 파생상품 평가 이익이 잡혔는데 결국은 파생상품 평가 이익이라는 것은 기업이 갖고 있는 이 메자닌 증권에 대한
이 내재 상품, 파생 상품 부채가 지금 여기 12, 또 12만 있나요? BW는 없나? 예, 12만 있네요. 지금 기업이 갖고 있는 이 전환산채에 대한 전환 가능한 이 내재 부분, 내재 파생 상품 부분이 세트리가의 주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결국에는 이 보통주로 전환돼야 될 가치분을 미리 반영한 겁니다. 따라서 사실 뭐 실질 수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뭐 장부상으로 나중에 보통주로 전환이 될 거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서 그거를 이익으로 인식한 거에 불과합니다. 뭐 사실상 뭐라 그럴까요? 실질 이익은 아니죠. 결국에는 이 지금의 단기 순이익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세트리가이가 주가가 올라서 이 평가 이익은 다시 이제 손실로 잡히게 됩니다. 평가 상품, 평가 손실이 지금 미비하지만 세트리가이 주가가 오르게 되면 이 손실분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단기 순이익에서 또 마이너스로 적용이 되겠죠. 따라서 지금 기업의 이제 연결 기준으로 볼 때의 실적, 지금 단기 순이익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영업이익 적자 수준에서 봐야 되고, 이 원인은 원재료 수급 관련돼서 조금 환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평이한 수급 조달에 대한 뭐 모습은 좀 어렵게 조금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네, 기업의 이제 자산입니다. 총 자산은 2,385억 원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현금을 많이 들고 있고, 지금 뭐 기업이 이제 유형 자산, 장치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살펴봤듯이 뭐 연구개발 인력을 통해서 뭐 이제 제작되는 뭐 맨파워 위주의 뭐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뭐 일단 자산으로 기업에 이제 뭐 운영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뭐 결국에는 이제 유의미한 부분이 현금성 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현금 자산이 981억 원으로 확인이 되니까 뭐 전체 자산의 한 절반 정도라고 보여지고, 일단 21년 결산 대비 9개월 만에 좀 감소를 했습니다. 뭐 요 원인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기업 이제 실제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현금이 계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죠. 120억 원 지금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또 하나 이제 투자 활동으로 뭐 그래도 제법 73억 원 지출을 했고요. 지난 연도에 좀 많이 투자를 했네요. 345억 원 투자를 했고, 뭐 이때 투자한 부분은 보면 단기 금융 상품으로 좀 확인이 되고, 뭐 일단 현금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 연도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유상증자를 통해서 최대 주주의 이제 변경 공시가 변경이 되면서 투자받은 자금이라고 추정이 되고, 이거를 그냥 단기 금융 상품 현금화 시켜서 지금 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지금 73억 원 어디에 썼나 보면 마찬가지로 단기 금융 상품을 조금 처분을 했고, 유형자산 취득에 100억 원 가량 좀 이렇게 쓴 것으로 뭐 가감을 해서 한 73억 원 정도 되겠죠. 뭐 들고 있던 단기 금융 상품을 조금 빼서 결국에는 유형자산 취득에 한 100억 원 정도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가감을 하니 결국에는 한 73억 원 정도 투자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조금 부족한 자금 23억 원은 자기 주식을 팔아서 좀 조달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일부 배당금도 한 12억 원 규모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많은 비중 이자를 줄 것 같진 않은데 어찌됐든 배당금도 좀 일부 지출이 됐고, 뭐 자기 주식 처분을 했습니다. 주식을 팔아서 그 돈으로 뭐 유형자산에 조금 투자를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유형자산의 비중이 높진 않았지만 어떤 부분인지 좀 살펴보면, 네, 단기만에 건설 중인 자산 관련해서 좀 많이 인식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보시게 되면 기업은 이제 생산 능력 확대, 뭐 생산 설비를 늘리기 위한 캐펙스 지출이 좀 이루어지고 있죠. 생산 시설을 신축하는 건물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23년 3월 달 이제 목표로 건물을 좀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장을 좀 늘리고 있는 것 같고, 총 금액 250억 원, 뭐 그중에 한 171억 원 정도가 투자된 부분이고, 일단 23년 3월 이후로는 어느 정도 생산 설비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아까 확인했던 뭐 그런 지금 캐파가 지금 가동률이 100%에 달했죠. 뭐 결국에는 생산 설비를 좀 늘리면서 증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여력이 조금 더 상승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뭐 유형 자산에 조금 투자를 하면서 뭐 현금성 자산이 조금 지출된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유동 계약 자산 조금 더 비중이 있기 때문에 요까지만 한번 살펴보면 이제 계약 자산으로 인식한 344억 원이 있습니다. 뭐 계약 자산이라는 것은 매출 채권과 비슷한 성격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일단은 발주처와 지금 세트랙 I 간의 뭐 이런 뭐 인식 차이로 인해서 좀 생길 수 있는데요. 뭐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발주처에 대한 뭐 신뢰성을 놓고 볼 때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건설사들 위주는 이 계약 재산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인식될 경우 한마디로 이제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어떤 발주처에서의 계약 재산인지를 좀 들여다보면 좋긴 한데 지금 세트랙 같은 경우에는 정부 기관 또는 국방 관련된 뭐 건실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인식되는 기간이라든지 인식되는 뭐 영역에 따라서 조금 달리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다. 뭐 앞으로 받아야 될 뭐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일은 했고 뭐 공사나 뭐 공정률은 다 마감을 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부실 가능성은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손실 충당금도 잡히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궁극적으로 언제든 뭐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 돈으로 보시면 실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기업의 이제 부채입니다. 총 부채는 1,024억 원 규모고요.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75%, 1년 내 상환해야 될 유동 비율은 646%로 상당히 우수한 재무 안정성을 갖췄다라고 보여지고 기업의 부채 대부분은 아까 확인했던 전환사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환사채로 인식된 부분이 487억 원이고요. 파생상품 부채로 인식된 부분이 이렇게 좀 감소해서 187억 원 부분이 나왔는데 이렇게 감소한 원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세트랙 I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발생된 부분인데요. 요거 좀 더 확인해 드리면 결국 기업이 인식한 전환사채는 총 500억 원이죠. 여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 파생상품 평가 이익으로 잡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말 기준으로 파생금융 부채가 감소한 부분입니다. 360억 여기서 요만큼 이렇게 줄어든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이익분으로 잡힌 부분이죠. 뭐 실제 현금이 들어온 건 아니고요. 뭐 장부상 그렇게 인식해서 계산하는 거고요. 이게 주가가 오르면 손실로 또 인식되기 때문에 결국엔 또 늘어나게 됩니다. 파생상품 부채가 뭐 그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업의 이제 전체 부채가 전환사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환사채 관련된 내용만 조금 살펴보면요. 네, 이것은 세트랙 I가 21년 1월 달에 발행한 전환사채 발행 결정 공시고요. 1회차입니다. 500억 원. 세부 내용을 보시면 일단 이자율 먼저 확인해야겠죠. 이자율이 지금 빵빵 %죠. 아주 저렴하게 네, 빵빵 %로 저렴하게 뭐 자금 조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또 보셔야 될 게 리피싱 조항인데 지금 70% 한도로 해서 26,000원까지 설정을 해놨죠. 지금 전환가액이 38,000원이기 때문에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26,753원까지만 조정을 뭐 설정한 겁니다. 이건 시가에 따른 조정 리피싱이고요. 물론 시가를 하회해서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발행할 경우도 조정이 되고요. 결국에는 26,753원까지 떨어지더라도 여기까지만 조정을 하기 때문에 기업이 늘어날 수 있는 주식 수는 한정돼 있다. 지금 180만 주는 아까 말씀드린 지금 38,000원을 기준이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이건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발행될 주식수가 더 높아진다는 의미인데 이 70% 한도로 설정을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세트랙 I에게 유리한 조건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부정적인 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액면가까지 열어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발행되는 주식수가 한없이 늘어나겠죠. 이제 지금 그런 걱정이 없다. 뭐 상대적으로 괜찮은 조건으로 발행을 했다. 누가 투자를 했는지도 좀 보면 좋은데 보시게 되면 하나로 에어스페이스가 투자를 한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기업이 이제 유상증자를 포함해서 CB까지 하나로 에어스페이스가 투자를 해서 지분권을 이제 확대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사실상 뭐 부채라고 보기는 어렵죠. 궁극적으로 세트랙 I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투자를 한 그런 내역이라고 뭐 CB의 방식으로 투자를 한 부분입니다. 아까 확인했던 기업의 이제 유상증자 3자 배정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또 하나는 CB를 통해서 들어오고 뭐 대기업이 투자를 하거나 뭐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방식입니다. 유증도 하고요. CB로 투자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뭐 결국에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 뭐 투자를 해서 최대 주주로 올라오는 방식에 불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사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기업의 이제 부채는 사실상 없는 그 정도 수준이죠. 뭐 재무 안정성 상당히 우수하고요. 네, 이제 다음은 자본인데요. 1,360억 원 자본 총계로 인식하고 있고, 뭐 기타 불입 자본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결국에는 기업이 이제 지난 연도 있었던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익 잉여금이 꾸준히 뭐 증가하고 있죠. 뭐 안정적으로 기업의 이제 순이익이 축적돼 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본금에 대한 비율도 상당히 낮아서 뭐 어느 정도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잠시만요. 뭐 주식의 총수 자체가 900만 주 정도니까요. 뭐 충분히 뭐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도 뭐 언급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주식 현황이다라고 보여지죠. 게다가 특권을 포함해서 뭐 확인하게 되면 결국에는 기업의 이제 주식은 한 뭐 70% 정도만 뭐 이렇게 유통되는 꼴이니까요. 유동 주식 수가 한 많이 줄어들죠. 뭐 700, 600만 주 정도니까요. 세트레가이 관련해서도 뭐 그렇게 무상증자 가능성도 열려 있다 보여지고요. 뭐 세트레가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뭐 장단기, 장기적으로의 성장 모멘텀은 뭐 확실한 기업입니다. 뭐 스페이스 관련해서 위성산업 관련해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고, 또 하나 기대할 만한 것은 작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투자, 또 최대 주주의 변경을 통해서 뭐 글로벌로 뭐 수주 확대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감지가 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실적 면에서 봤듯이 기업이 이제 원재료를 수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좀 많이 보여집니다. 뭐 가격적인 경쟁력이라든지 또는 좀 확보해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 물자, 뭐 수출 통제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다양한 업체로부터 뭐 신뢰성을 요구받는 제품을 또 검증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원자력 또는 뭐 이렇게 구입 기간도 뭐 1년 이상 납기를 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원재료 수급에 있어서는 조금 경쟁력이 있는 우위에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뭐 이로 인해서 매입 총계가 늘어났고, 결국에는 아까 봤듯이 매출액은 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뭐 달러, 뭐 강달러 영향으로 영업 적자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게다가 이제 방산 위주로 단기 실적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진 폭도 크게 뭐 여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여력도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단기 순이익은 흑자됐지만 이건 사실 의미 없는 거라고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 세트레가이처럼 뭐 스페이스 섹터라든지 방산, 방위 관련된 영역은 뭐 기술력이 뛰어난 것도 있겠지만 뭐 조금 긴 텀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뭐 기업의 이제 재무 상태가 상당히 안정적이었고, 뭐 경쟁력 또한 확인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뭐 모멘텀을 받기까지 한번 플레이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간단하게 세트레가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